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상 제작 입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TV 2.0과 소셜 텔레비전에 대해서 살펴봤죠. 아울러 디지털 영상물 콘텐츠의 제작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일반 개인자들이 만드는 디지털 영상 콘텐츠로서 UCC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UCC,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사회적 관심과 또 많은 열풍이 불었죠. UCC 열풍. 지금은 그런데 많이 그 열기가 사라졌고, 특히 TV 저작권 문제, TV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또 UCC 동영상에 미치는 사회적인 나쁜 영향 등등으로 인해서 UCC 제작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개인 일반들이 만드는 UCC 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은 많은 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발전할 것인데요. UCC를 활용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의 웹사이트, 또 광고물, 오락물 등이 점차 웹TV나 또 소셜 텔레비전과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그 제작 수요도 늘어날 것입니다. 해외 방송사들과 또 해외 기업의 주요 사이트들은 브랜드 TV와 같은 것을 통해서 UCC가 점점 더 일반인들이 만드는 콘텐츠들이 UCC가 많이 더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 2.0 시대에 UCC 제작은 앞으로도 일반 개인들에게 많은 제작에 대한 관심을 일으킬 것이라 보입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캠코더뿐만 아니라 모바일 핸드폰으로도 높은 품질의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것인데요. 우리 이 영상 제작 입문 과목에서도 목표하는 바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간단한 동영상이라도 제작할 수 있는, 즉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실 목표와 또 주요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엔 사용자 참여 중심인 인터넷 환경 웹 2.0 시대에 동영상 제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특성을 탐구해 봅니다. 그리고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의미하는 UCC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UCC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웹 2.0은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사용자 참여 중심인 인터넷 환경을 말한다. UCC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의미하며 유저가 만든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모두를 총칭하는 단어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 즉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며 만든 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CL은 2001년에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기업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에 의해 2002년 12월 16일 공표된 주요 저작권 라이센스들이다. 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저작권에 있는 저작물들을 변경 없이 무료로 배포하는 기본 권리를 부여한다. 여러분이 앞서 주요 용어에서 살펴보셨듯이요. 웹 2.0은 단순히 기술만을 뜻하는 용어가 아니죠. 물론 웹이 플랫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제 인터넷만 있다면 어디서든,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네티즌들과 공유하고 또 여러분이 만든 콘텐츠를 저장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이제 출판과 비즈니스까지도 가능하죠. 이렇게 이제 참여, 개방, 공유의 정신을 갖고 있는
하는 웹의 2.0의 대표적인 그 사례 중에 하나, 대표적인 그 아웃풋의 하나가 바로 UCC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웹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참여와 개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인데, 웹 2.0 환경에서는 그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 이용자를 신뢰할 수 있는 서로 이제 생산 협력자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환경하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서비스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웹 2.0의 또 다른 사례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나 또 동영상 사이트, 뭐 1억 명이 보고 있는 유튜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겠죠. 두 사이트 모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겠죠. 또 만든 콘텐츠를 서로 공유하지 않는 그렇다면 이러한 그 새로운 어떤 그 웹의 문화도 등장하지 않았겠습니다. 자, 그럼 웹 2.0의 특성을 좀 자막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자, 웹 2.0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용자들 간의 정보를 공개하고요. 두 번째는 그 상호 피드백을 통한 개방 지향성을 갖고 있다. 또 그 이용자들의 참여, 공유, 개방의 그런 정신을 갖고 있고요. 또 애플리케이션을 API를 공개하여서 개방형 구조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뭐 또 이제 웹의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블로그, 위키피디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마존 도서 리뷰, 이베이 시스템, 트랙백, RSS 뭐 이런 구글 애드센스 여러 가지 웹 2.0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많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기본적으로 사용자 참여가 가능한 어떤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런 동영상의 웹 서비스를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요, 이용자들이 정보를 공개해서 서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통한 개방 지형성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기능이 추가되고 발전되는 거죠. 그런 추가 서비스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적 혁신과 또 제가 설명드린 참여, 공유, 개방의 웹 2.0 정신이 새로운 디지털 영상 문화를 영상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확장시키면서 결국은 사용자의 그 파워를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블로그나 또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위키피디아 등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거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여러분이 정보를 모아서 단순히 제공만 하는 웹 1.0에 비해서 웹 2.0은 사용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 정보를 보다 쉽게 공유하고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게 특징입니다. 사용자들이 이제 붙이는 어떤 태그나 또 플리커 기능, 또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검색창인 검색어 등 여러 가지 이렇게 검색 링크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다양한 웹 2.0의 사례들은 결국 이제 그런 웹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되기도 하고, 또 소비자 역할에만 머물렀던 기존 사용자들이 웹 2.0 환경에서는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프로슈머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 웹상의 콘텐츠들은 전문가들만의 소유물, 전문가들이 생산하고 제작해서 판매하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개인들이, 유저들이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동 협력자가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UCC의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CC란 여러분 UCC에 대한 개념은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UCC라고 안 하고요, UGC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 UGC라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UCC, 사용자 제작, 사용자가 창출한 콘텐츠다, UCC라고 하는데요. IT 업계에서는 이 두 가지 용어가 혼용되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은 아마 주로 UCC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이제 UGC의 약간의 차이점을 본다면 기존의 콘텐츠들을 이제 이용해서 수정 가공해서 만든 콘텐츠를 주로 UGC라고 하고요. 후자 UCC는 순수한 창작물을 창작된, 그러니까 유저들이 크리에이트한 컨텐츠다 해서 순수 창작물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 뭐 학술적으로 뚜렷하게 UGC는 이런 것이고 UCC는 뭐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들이 만든 동영상을 UCC라고 하는데요. UCC란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꼭 동영상만이 아닙니다. 영상, 텍스트, 사진 이런 모든 멀티미디어 제작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웹 2.0 환경에서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가 이제 일반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6년 말에 세계 최대 검색 업체인 구글이 UCC 업체, 동영상 업체인 유튜브를 16억 5천만 달러 인수한 사건이 언론 매체에 알려지면서부터 이렇게 사용자 제작 콘텐츠도 어떤 가치가 있구나. 이것도 이 비즈니스가 되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즉 구글이 네티즌들이 만들어가는 동영상 업체를 거액을 주고 인수한 것 자체가 앞으로 UCC 분야의 사업적인 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죠. 이렇게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UCC 업체가 인터넷상에서 크게 활성화된 배경에는 인터넷 기술, 인프라가 발전하고요. 각종 또 여기에 따른 그 사회적인 관심, 전 세계적으로 젊은 층들이 UCC를 막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표현 매체로서 사용자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유튜브나 아니면 우리의 그 네이버 동영상 사이트에 동영상을 직접 올려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만족감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참신한 작품들을 봤을 때 이것이 굉장한 오락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물론 모든 UCC 저작물이 일반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참신하고 또 소박하고 뭔가 기존의 매체에서는 보지 못했던 내용을 다루는 UCC 이런 작품을 봤을 때 다른 포맷의 독창적인 제작 방식 또 시간적으로 아주 짧지만 공감 가는 내용, 감동적인 내용 또 유머를 재미를 주는 웃음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사용자에게 어필했기 때문입니다. 또 비전문가들도 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이제 각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UCC 제작 툴을 무료로 제공한 점도 UCC 사용자 제작 콘텐츠들이 활성화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인 예를 한번 그 자료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유튜브 특징은 이제 회원으로 등록하면 동영상을 무료로 시청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대용량의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유튜브 같은 동영상 콘텐츠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영상 블로그들이 확산돼 나갔는데요. 그 미국의 닐슨의 조사 기관에 따르면 사람들이 매일 1억 개의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있고 매일 6만 5천 개의 새로운 동영상을 올린다고 합니다. 또 유튜브와는 별도로 구글이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 구글 비디오도 미국의 TV 프로그램 전송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요. 사용자 업로드에 유료 콘텐츠도 서비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구글 비디오의 경우는 기업에서 만든 동영상이 많고요. 여기서는 이제 저작권 심사를 통과한 동영상만 업로드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또 유튜브에 비해서 동영상 해상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이제 유튜브는 기존의 미디어나 민간 기업과 제휴해서 뉴스와 기타 방송 프로그램, 영화 예고품, 신제품 광고 등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세계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UCC는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가리키는데요. 카페나 블로그, 미니홈피에 게시하는 모든 종류의 게시물을 포함하지만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에게 주목받는 UCC는 주로 동영상 창작물을 가리키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UCC 하면 그냥 동영상을 떠올리는데요. 이제 UCC가 그렇다면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과는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우리가 한번 자막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UCC의 가치 한 3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신기하고 콘텐츠가 다양하며 신선하다. 자, 이 특징은 일본의 노마라 종합연구소의 무라카미 연구원이 주장한 것인데요. 동영상 콘텐츠 가치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새롭죠, 아무래도. 그리고 콘텐츠가 좀 다양하고 소재가 신선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심성이나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어떤 중심성이나 신뢰성, 올리는 정보나 내용의 타당성 이런 측면에서는 가치가 기존의 방송물보다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UCC가 기존 방송물과 비교해 봤을 때 이용자들의 이제 다양한 요구, 왜냐하면 기존의 방송물에서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신선하고 다양성은 주지만 시청자들이 아무래도 내용 UCC가 짧기는 하지만 이렇게 주변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지 모든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중심성은 부족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UCC가 일반인들의 인기를 끄는 것은 누구나 쉽게 적은 노력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고 또 새로운 자신의 표현 방법을 동영상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도 있는 그러한 표현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이버상에서 화제의 비디오, 동영상을 보면서 친구들과 메신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나의 오락적인 문화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제 10대와 20대 청소년들이 UCC 제작 경험이 많은데요. 이제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UCC 매력이 기존 콘텐츠보다 재밌고 좀 더 일상과 가깝고 개성 있고 볼거리가 좀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이 UCC의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UCC에는 어떤 분야들이 있고요. 국내에서 활용되는 동영상 UCC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동영상 전문 서비스인 TV팟은 250만 개에 이르는 방대한 동영상 UCC를 보유하고 있고 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1만 5천여 개의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V팟은 고화질의 동영상과 개인별 동영상 UCC 채널, 기업별 브랜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랭킹 확인이 가능하다. 기본 메뉴론 베스트 동영상, 최신 동영상, 프로젝트, 채널, 랭킹 등이 있다. 네이버 비디오 경우 동영상 서비스는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 비디오를 통해 동영상 UCC 제작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주요 메뉴 구성을 살펴보면 영상의 키워드 검색 서비스, 일간 베스트, 주간 베스트, 월간 베스트 동영상을 썸네일과 함께 제공하고 상위 5개 카테고리와 하위 22개의 동영상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 국내 전문 동영상 업체인 판도라TV는 미국의 유튜브보다 4개월이 빠른 2004년 10월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블로그 위주의 서비스가 아닌 라이브 방송을 지향한다. 판도라TV는 동영상 앞뒤에 광고를 붙이는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이미 구축한 상태다. 판도라TV는 다른 동영상 사이트처럼 검색창을 이용해 동영상을 검색할 수 있으며 맞춤 메뉴를 통해 자기만의 동영상을 즐길 수 있다. UCC는 사회적 이슈나 행사를 중계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의 콘텐츠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인 아프리카는 2007년 기준 누적 방송 채널 1천만 개를 돌파했으며 하루 평균 5만 개의 채널이 방송 중이고 한 달 평균 150만 개의 개인 방송이 오픈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은 촛불 집회를 생방송으로 중계하기도 하고
소외되었던 장애인 행사들도 생방송으로 중계함으로써 대한 매체의 콘텐츠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기업들이나 공공단체들은 UCC 공모전을 통해 네티즌이 제작한 UCC를 자사 홍보 또는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별도의 UCC 제작 지원을 통해 기업의 광고물로 사용하기도 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홈페이지에는 일반인들이 제작한 UCC가 탑재되어 있거나 유명 블로거에게 제품을 협찬하는 광고를 하는 등 마케팅에 UCC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도 나서서 UCC 공모전을 정책 홍보와 관광객 유치 등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도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GM과 월마트 등은 온라인 비디오를 홍보와 사내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에서의 UCC 활용은 더 나아가 제품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 TV의 출연을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맥주 회사인 버드와이저 회사의 버드 TV로 코미디, 리얼리티, 스포츠, 토크 프로그램, 광고 채널을 포함한 7개의 채널을 갖고 있다. 이를 방송 프로그램들은 모두 특별히 제작된 콘텐츠로서 7번째 채널인 광고 방송은 소비자가 만든 광고의 공모나 콘텐츠들을 위한 채널이다. 독일의 경우도 최초의 웹 2.0 TV인 유프롬 TV가 액션과 스포츠, 다큐멘터리, 르포 등 다양한 장르나 테마에 대한 제한 없이 사용자가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방송 연예계에서 UCC는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콘테스트 형식을 통해 채택한다거나 기존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반인이 제작한 UCC를 방송하는 식으로 활용된다. 기존의 어떤 한 개인이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든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런 어떤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아주 좋은 어떤 창의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상황, 인터넷 상황이 그와 같은 UCC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열린 장터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창의력이라든지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한 개인이 올린 UCC의 화면을 또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촬영이 돼서 UCC와 같이 나타났을 때 그 컨텐츠 내용을 실제 전통 미디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생생한 화면을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취재의 범위가 넓어졌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어떤 화면들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UCC는 분명히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을 때는 전통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생각이 듭니다. UCC 형식의 광고가 분물을 이루면서 공공기관들도 UCC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정책 아이디어 수집과 콘텐츠 개발, 고용 창출의 효과를 마련하는 등 공기관의 사회적 역할로 공모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분들이 한 달여 동안 준비해 오신 UCC가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이 UCC를 활용하는 방식은 시청자 제보, 시청자가 제작한 UCC 방송, 다양한 공모전이 있다. 시청자의 폭발적인 참여와 UCC 스타를 배출하는 등 그 효과도 크며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하기도 한다. 서울을 알리기 위한 UCC 홍보도 이루어진다. 서울의 역사, 문화, 축제, 명소 등 다채로운 모습과 유용한 정보를 재미와 감동을 결합한 UCC로 제작하고 있다. 그 시민작가 하면 그 이름에서도 아마 나와 있지만 말 그대로 그 아마추어 작가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전문, 그러니까 실제 그걸로 밥벌이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하지만 그 아마 순수하게 어떤 서울의 다양한 매력들을 좀 발굴을 해서 서울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을 해서 그거를 그 시민 작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UCC에다가 이제 담아서 이제 알리는 순수하게 이제 봉사활동을 하시는 이제 분들이시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공연과 주요 시정, 이슈 등을 UCC로 인터넷에 알려서 서울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특히 이제 거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제 바라보는 이제 시선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왜곡된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민 작가 분들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 서울의 모습을, 매력적인 모습을 제대로 한번 외국인들에게 알려볼 생각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돌아주세요. 지하철 터널을 통해 시민들이 제작한 UCC가 방영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UCC 공모전을 통해 광고 매체가 시각 공예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수단으로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했다. 맨날 광고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직접 보면서 이제 재미를 많이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좀, 광고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예, 실제로 민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상당히 막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저희가 이제 지금 이번에 서울에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행사를 했는데, 대구하고 이제 부산에서도 도시철도공사에서 왜 우리들은 안 해주냐, 예,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이렇듯 공공기관에서 UCC를 활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넘어 정보 공유, 국정 홍보, 국민 참여 등을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또 다른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마케팅 방안에 도입될 것이다. 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그런 UCC의 유형과 또 여러 가지 공모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UCC가 굉장히 활성화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UCC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작권 침해였죠. 여러분 저작권의 정의를 그런데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인터넷에서 우연하게 동영상을 퍼나르기를 하다가 혹은 방송물이나 음악을 자기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옮겨서 유포하다가 저작권 위반에 대한 경고장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저작권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저작권이 국내 헌법상에서도 재산권 중에 일종인 지적재산권에 속하는데요. 이 저작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져서 이런 법적인 단속이나 제재가 더욱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지적재산권이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법이 부여하는 권리인데요. 지적재산권에는 저작권과 특허권, 실용신앙권, 또 디자인권, 상표권, 기타 권리 등이 포함되고요. 이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서 이용하는 타인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 분야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가 중요해진 것은 아무래도 영상물에 허락받지 않는 편집이나 제작이 마구 사용되는 점에서 이런 저작권 보호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동영상 UCC가 확산되면서 UCC 중에는 순수 창작 작품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방송물이나 광고물을 패러디하거나 또 그 가운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또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 영상물을 여러 가지로 합성시키면서 또 편집을 통해서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죠. 이런 측면에서 UCC를 만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알아두시고 UCC 관련한 그런 주요 문제점들도 한번 검토해 보죠. 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을 보면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과 같은 어문 저작물, 또 작사 작곡의 음악 저작물, 연극 및 무용 등의 연극 저작물, 회화 서예, 공예, 응용 미술품 디자인 등 미술 저작물, 건축물, 건축 저작물, 또 사진과 같은 사진 저작물, 영화, 드라마 및 뮤직비디오,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그 저작권은요, 그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과 또 사후 50년까지 보호되었고, 또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는 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UCC와 관련해서요, 이용자가 제작한 음악이나 동영상 등의 그 콘텐츠 대부분도 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그 단순히 복제하거나 모방한 UCC는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의 아이들 갖고 그냥 기존의 콘텐츠를 복제하거나 모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UCC 제작자가 다른 저작물의 아이디어만 활용해서 UCC를 제작할 수는 있습니다. 아이디어 자체의 사용은 가능하죠. 이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고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아이디어나 어떤 기초 이론 등에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명시하고 있죠. 또 공표된 그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과 같은 어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사용할 경우, 그렇게 인용해서 사용할 경우, 또 출처를 정확히 밝힐 경우 UCC 같은 경우 이제 일부 사용할 수도 있고요. UCC 같은 영상 저작물도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그 동영상 제작이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로 그 부각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뭐 유튜브 같은 대형 동영상 전문 사이트도 있는데, UCC 서비스가 이 심각한 저작권의 침해 문제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외국의 경우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방송물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국가마다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그 동영상 유통업자들이 제공하는 동영상 UCC에 다른 콘텐츠 사업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유튜브 경우도 과거에 CBS 방송사, MTV 뭐 이런 또 파라마운트 쇼타임 같은 그런 미국 그 오락회사, 엔터테인먼트 큰 기업들이 유튜브를 저작권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죠. 이제 국내 경우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위임받은 많은 법률 회사들이, 법무법인들이 블로그나 카페에 그 침해된 저작권을 조사해서 집단 소송을 하거나 무차별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기존의 방송물이나 음악 콘텐츠를 함부로 사용하셔서 이러한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단으로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게재하거나 재구성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이제 가장 많이 되는데요. 뭐 드라마나 쇼, 오락 프로그램, 스포츠 중계 장면에서 캡처한 장면을 허락받지 않고 게시하는 행위, 이런 것은 이제 저작권상 복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또 전송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자 동의를 얻지 못해서 그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에 적용됩니다. 또 인터넷상에 업로드했을 경우에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서 사적 복제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UCC 동영상과 저작권 침해에 관련한 판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 보호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규로 올라온 동영상 UCC 콘텐츠 중에서 상당 비율이 기존 미디어의 저작물을 단순 복제하거나 일부분을 편집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전체 동영상 UCC 중에 기존 방송 콘텐츠나 뮤직비디오, 영화, 애니메이션 등 미디어 콘텐츠를 복제한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전형적인 위반 사례라고 하면 자신의 웹사이트에 mp3 파일을 올린다거나 영화 동영상 파일을 올려서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고요. 그 밖에도 본인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의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mp3 파일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뭐 신문 기사를 자기 본인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거나 또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됩니다. 2009년에 개정된 국내 저작권법은 인터넷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확장 적용되는 추세인데요. 인터넷상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된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UCC와 같은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폭이 더욱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개인 창작에 대한 수익 배분에 있어서 새로운 원칙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내 UCC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어문 저작물, 음성 저작물, 영상 저작물 등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UCC는 주로 동영상이나 텍스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어문이나 음성, 영상물을 허락 없이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어느 정도 침해되었는지는 저작권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타인의 UCC나 방송 등의 게재 또는 방영된 프로그램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 UCC를 제작할 경우 본래 프로그램 제작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들에게는 저작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미리 하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때에는 그 저작자를 찾아서 허락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유료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입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분이 UCC를 제작하면서 이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닐까? 근데 실제로 침해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역시 또 자료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내려받아 UCC를 제작할 경우에는 해당 인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작한 제작자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 인터넷상에 공개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동의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도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제작자가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아 및 미성년자의 사진을 사용할 경우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본인의 동의 없이 UCC를 통해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이며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 여부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한 것인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져온 것을 적시한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지 복제만 했다는 주장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UCC에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사용할 경우 팬클럽과 같은 비영리 단체에서 묵시적인 동의하에 사용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이미지와 동영상은 진실한 내용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 등 공적 인물의 보도, 교육적 가치가 있는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주장이 제한될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명 연예인 등의 성명이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의 동의 없는 촬영과 공개가 모두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뷰나 공공장소에서 촬영해 UCC로 제작하는 경우 플레인뷰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라 UCC 제작을 위한 촬영 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면 특정인임을 알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음성을 변조해야 한다. 선행과 같은 사실을 교육, 대몽적인 목적 또는 뉴스 보도와 같은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순한 의견 게재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다만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의견 또는 논평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저작권 위반이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UCC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UCC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삭제 요구를 받고 초기에 적극 대처한다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문제 발생 시 초기에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펴본 그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이외에도 2차 그 저작권 귀속 문제가 있습니다. 그 2차 저작권 그 귀속 문제는 저작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또 3자 간의 문제 발생 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2차 저작권 귀속 문제는 이제 원 저작권자가 누구인가, 또 UCC 제작자 간의 그 저작권 귀속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2차 저작물이란 것은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해서 이를 번역하거나 변형 혹은 편곡, 각색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가령 이제 UCC 중에서 원래 방송 프로그램이나 다른 그 UCC 정보들을 패러디해서 각색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UCC를 제작할 경우, 여기서 이제 표현의 확대 문제와 문화산업 진흥 차원에서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만 이 저작권자의 저작권법상 원저작자의 그 2차 저작권의 그 작성권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작권, UCC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제2차적 저작권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조화시킬 방법이 필요하죠. 또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보도나 비평, 연구, 교육 목적 등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고 또 일정한 단계 내에서 자유스럽게 인용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인용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 실무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UCC 동영상 제작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했을 경우에 이제 UCC 제작자뿐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자, UCC 제공업체, 포털이든 이런 데 3자 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제 여러분이 UCC를 제작할 때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의 저작권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UCC 제공업체의 책임 문제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그 저작권 보호 간의 그 논란을 발생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 잘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도 UCC를 제작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웹 2.0은 이용자들의 정보 공개, 상호, 피드백을 통한 개방 지형성으로 이용자들이 참여, 공유, 개방형 구제의 서비스를 지향한다. 또 인터넷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도 데이터를 생성하고 네티즌들과 공유하고 저장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또 UCC, User Created Content, 사용자 제작 콘텐츠와 UGC의 차이점. 즉 UCC는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텍스트, 영상, 사진 등 모든 멀티미디어 제작물을 총괄한다. 또 기존 대중매체의 콘텐츠와는 달리 포맷이 독창적이고 짧지만 공감 가는 내용, 유머 등이 사용자에게 어필하는 특성이 있다. 또 UCC를 활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대형 포털뿐만 아니라 전문 동영상 업체, 또 인터넷 방송국의 콘텐츠로서 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 그 콘텐츠로서, 또 연예계 오락방송의 그 소재로서 UCC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UCC와 저작권이란 무엇이고 그 보호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방송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가 중요해진 이유가 영상물의 편집과 제작이 너무 간단해지면서 방송국이나 영상 제작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순수 창작품에 대한 그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영상 문화의 발전을 가져오는 데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디지털 영상 콘텐츠를 만들면서 여러분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면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UCC 제작의 이 사용자 제작 콘텐츠, 여기에 그 창의성이 담겨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뭐 앞으로 그 법적 제도적인 뭐 제재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저작권의 중요성, 또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의 저작물도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